안녕하십니까. 토끼띠 계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기운은 어떤 정신적인 기운이나 생각적인 기운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정인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정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일간이 잘하는 기운을 만났습니다. 장점으로서 이것은 루치노는 비견이라고 하고요. 또 12운선상으로는 걸록의 해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또한 토끼띠가 쥐라는 해를 맞이했을 때 도화살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이걸 연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한 형의 기운도 어떤 물상으로 삶에서 나타나겠지요. 또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을 살펴보면 임과 계로 대별될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의 기운은 강화되고 신이라고 하는 편인의 기운 또한 장생지를 얻기 때문에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약화되는 기운은 병과 정으로 대별되는 어떤 재성의 기운, 또 무와 기로 대별되고 있는 관성의 기운은 약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토끼띠 계일간한테 미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에서는 정인이라는 기운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간에서 오면서요. 보통 천간에 어떤 정인이 왔을 때는 조금 안정적인 속성으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어떤 그 진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정인의 기운이 왔을 때 어떤 내가 안정된 나이가 진급할 기회가 생긴 진급할 단계에 있으신 분이라면 진급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진급이나 선거나 어떤 경쟁을 통한 것들은 주변 사람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계일간이라면 가능성은 있지만 나랑 경쟁하는 또 진급의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사주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내가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할 때는 진급을 낙방하는 경우도 있지요. 운은 좋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문제하고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진급의 가능성은 다른 때보다 더 높아졌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계란일간이 자연을 봤을 때 비견이라는 기운도 강해지면서 걸록이라는 12운성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걸록이라는 것들은 어떤 걸록의 기운은 노력입니다. 자, 노력의 방향도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이 노력은요, 묵묵히 참고 견디며 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걸록의 기운은 예로부터 하나의 사주에서도 걸록이 월지에 있는 경우는 하나의 격으로 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함에 따라서 아주 그 일을 잘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망치거나 어떤 그 일로 인한 분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위직급까지는 어렵지만 적어도 중간계층 이상까지의 진급은 가능한 것, 이걸로 걸록격을 규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벼슬이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시점에서는 된다가 맞고요. 그럼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느냐 없냐는 걸록격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이 주는 기운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또 비견은 어떤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추진력을 줍니다. 내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는데 이 추진력은 심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체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강해집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체력이 보강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또 경쟁자보다 특별히 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쟤한테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드러진 하지 않지만 묵묵히 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진급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 도화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도 반복해서 하고 직장을 다녀도 반복해서 그 일에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한 열흘쯤 쉬었으면 좋겠다 해외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 이게 도화살이 갖는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좀 음주 가음을 갖다가 즐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와서 저녁 때 퇴근하면서 가끔 소주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갔다. 또 다음날 기분 전환 다시 일하고 이런 경우에는 도화살을 매우 긍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도화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화살의 해에 내가 뭔가 대중한테 알려지는 기운, 또 나의 광고가 내가 또 알고 싶은 것들이 대중이 알아주는 기운, 이런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랴 스타덤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형이라는 것들은 내 삶의 근간이 되는 오래된 것에 대한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건강에 대한 조정은 수술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시술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직업적인 것들은 하나의 직업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직업의 환경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이 문서의 변동수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형의 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점으로 쓰이는 것들은 비견과 겁재와 편인이라 했습니다. 자, 비견과 겁재가 강해질 때는 나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운, 또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은 기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 주변의 경쟁이 강해지는 환경으로 내가 노출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내 경쟁이 강한 쪽으로 나를 몰고 가고 그곳에서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이게 도화살과 비견과 겁재가 주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편인이 작동하니 열심히 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자격을 따기 위한 시험에 대한 도전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해지는 기운을 보면 재성과 관성이 약해집니다. 이럴 경우에 직장의 불안정성이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인간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면서 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냥 때려치고 좀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사주에 따라서 직장생활이 잘 맞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기를 묵묵히 이겨낸다면 직장 내에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수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거기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내 실력을 높이는 것들 또한
내가 삶에서 내 창업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창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원 쪽에서는요, 좀, 그러니까 비견과 걸럭이 있을 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미혼의 남녀라면 사실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보다는 집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떤 억지 결혼 비슷한, 또 애정이 동반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좋다 말할 것이요, 나쁘다 말할 것이요, 그거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궁합적인 관계라든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애정은 독립을 매개로, 독립을 빌기로, 독립을 목적으로 결혼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결혼이냐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의문 부호가 따라 붙게 됩니다. 또 어떤 이 잘하는 기운 자체는 어떤 애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애정 봉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나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했지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마음의 상처가 올 수 있습니다. 애정 쪽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에휴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게 비교과 걸록 쪽으로 이어지면서 애정에 대한 생각은 접어버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더욱 일에 몰두하는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같은 경우는요, 재성과 관성이 약화됩니다.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나한테 아주 커다란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유혹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가 성공하는 것들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요, 투자의 규모가 잘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유혹일 뿐입니다. 오직 내가 투자를 한다는 것들은 나 자신에 대한 투자는 가능합니다.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나 내가 자격을 따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반복시키고 훈련시키고 지식적인 투자를 나한테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 그거는 도화살의 운과 매울려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투자는 자기 자신한테 하십시오. 내 돈이 밖에 나갔을 때 그거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취업운과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험운도 단기 시험과 장기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시험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성취하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 시험은 1년 내에 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장기 시험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시험이라면요. 또 취업도 내가 신분적 상승을 위한 취업이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의식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취업이라면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취업에서는 눈높이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운 쪽을 보겠습니다. 사업운 쪽에서는 어떤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람과 신규 창업을 했던 사람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는 줄고 시장 규모는 축소되면서 경기는 다운됩니다. 내가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생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업 경영을 하셔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신규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는 열릴 수 있는 창업이 아이템이 참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유통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이거는 절대로 지금 하실 때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개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